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대사장애가 동시에 발생해서 늘 손과 발이 차고 저린 질병을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발과 관련된 족부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족부냉증은 늘 발이 시리고 저린 질병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생깁니다.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발병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신경, 혈관, 림프 이 세 가지 중요한 대사기관에 장애가 오면 족부냉증이 옵니다. 발은 손과 함께 인체의 끝에 위치해서 대사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온전히 하지 근육의 힘으로 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지 근육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대사장애가 오고 대사장애가 오면 근육의 탄력도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모든 인체기관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혈액이고 혈액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체기관은 복부입니다. 위장관 등 복부의 인체기관이 혈액을 따뜻하게 데워 몸의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인체기관이 있는데 그곳은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은 인체기관의 대사와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복부가 보일러 역할을 한다면 갑상샘은 보일러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기관은 따뜻한 혈액이 온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만들어졌지만 이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족부냉증으로 고생하는 발을 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K테크닉 족부냉증 관리법. 첫째, 골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복부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혈액은 하지 동맥을 통해 다리로 흐릅니다. 그리고 하지 동맥은 허벅지 근육 사이를 지나는데 이때 골반이 삐뚤어지면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면서 하지 동맥을 압박하고 혈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허벅지 근육이 하지 동맥의 혈류를 방해하지 않도록 골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오금 주변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금 주변은 허벅지 근육의 끝점과 종아리 근육의 시작점이 복잡하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허벅지까지 한 줄기로 내려오던 신경과 혈관이 이곳을 지나며 여러 줄기로 나뉘어져 종아리를 지납니다. 이렇게 복잡한 오금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면 종아리와 연결된 신경, 혈관, 림프가 모두 막히기 때문에 오금 주변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발목 주변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금을 지나며 세 줄기로 나뉘어진 신경과 혈관 중 두 줄기는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을 지나 발바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기는 발목의 위쪽을 지나 발등으로 흐릅니다. 발목의 근육이 경직되면 종아리에서 발로 연결된 모든 신경과 혈관 그리고 림프까지 막히게 되기 때문에 발목 주변의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발 관절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발 관절이 삐뚤어지면 발바닥과 발등의 근육은 물론이고 발목의 근육까지 경직되면서 발의 모든 신경과 혈관, 림프 등의 대사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 관절을 바로 잡아 발과 발목의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체의 구석구석까지 흐르는 혈액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부의 소화기관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화기관이 편안해야 혈액이 따뜻하게 되어지므로 척추를 바르게 해서 위장관과 연결된 자율신경이 균형을 맞추고 과식을 조심해서 위장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갑상샘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상샘은 인체기관의 대사와 온도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갑상샘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갑상동맥의 혈류가 원활해야 합니다. 갑상샘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서 갑상동맥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갑상샘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의 신경, 혈관,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위장관과 갑상샘의 기능도 원활하게 만들면
아무리 오래된 족부냉증도 깨끗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늘 차갑고 저려서 고통스러운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K-테크닉 족부냉증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늘 손이 차고 저린 수부냉증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족냉증 중에 늘 발이 차고 저린 족부냉증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은 수족냉증의 2탄, 늘 손이 차고 저린 수부냉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부냉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깨, 팔, 손에 신경, 혈관, 림프 이 세 가지 중요한 대사기관에 장애가 오면 수부냉증이 옵니다. 손은 발과 함께 인체의 끝부분에 위치해서 대사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척추가 삐뚤어져 상완신경총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와 팔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팔의 혈관과 림프를 폐색시켜 수부냉증이 발생합니다. 수부냉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은 다양합니다. 목 디스크, 경추신경 염증 증후군, 흉곽 출구 증후군, 겨드랑이 혈관 및 림프 폐색 증후군, 구획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이외에도 많은 질병이 수부냉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병명도 생소한 질병들이지만 치유하는 과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어깨와 팔과 손의 신경, 혈관, 림프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면 됩니다. 팔의 혈류가 원활해지면 수부냉증은 즉시 치유됩니다. 늘 손이 시리고 저린 수부냉증. 수부냉증으로 고생하는 손을 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K-테크닉 수부냉증 관리법. 첫째,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야 상완신경총이 편안해지고 등, 목, 어깨 근육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둘째, 상완근과 회전근개를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상완근과 회전근개를 부드럽게 풀어서 어깨와 상완의 신경, 혈관, 림프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회전근개의 시작점인 겨드랑이와 상완 근육의 끝점인 팔꿈치 주변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전완근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수부냉증이 있는 팔은 대부분 전완근에 구획증후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전완근을 부드럽게 풀어서 전완을 지나는 신경, 혈관, 림프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이 지나는 팔꿈치 주변을 세밀하게 관리해 전완근에 막혀있는 혈류와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손목을 지나는 신경과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중신경이 지나는 손목 터널과 척골신경이 지나는 새끼손가락 방향, 요골신경이 지나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서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손목의 근육과 신경이 편안해지면 손의 혈류도 함께 원활해져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어깨와 팔, 손의 신경, 혈관,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비로소 수부냉증이 사라지고 늘 따뜻한 손이 됩니다. 오늘은 늘 손이 차고 저린 수부냉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K-테크닉 수부냉증 관리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베개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